어떻게 이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셰프를 찾는다는 곳이 있었고 마침 저하고 연락이 돼서 이제 셰프로 와봐라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마저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 요리,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거든요. 마음에 걸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는데 그쪽에서 저를 이제 자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증명해봐라. 음식으로 테스트하겠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저는 무엇보다 저를 이렇게 화나게 해서 어쩌면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하는 요리였고 제가 한국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기대도 했고요. 반면에 오기도 생겼고요, 되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이래서 5차 면접까지 제가 봤어요. 이 중에 2번의 실기시험을 보고요. 네, 그 5가지 코스 요리인데 이제 가을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느끼는 거를 표현해서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해봐라. 그래서 2번의 그런 실기 테스트 끝에 됐죠. 근데 그 역시도 이제 네, 저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하신다는 걸 느낀 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를 내가 찔러볼게. 네가 움직여. 그 오기. 예. 부분을 아시는군요. 찌르면 들어가는 부분을. 확.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설득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오기를 딱 찌르게 된 계기가 돼서 한번 요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죠. 네. 드라마 파스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 내내 본인도 참 재미있었겠네요. 배우들도 떴지만 오히려 또 우리 샘 킴 우리 집사님도 많이 떴다고 그런 것 같아요. 파스타를 주제로 해서 뭐 이탈리아 요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질 거다. 그 중에 이제 그 작가팀에서 이제 여러 셰프들을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뭐 장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일 뿐이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극중 캐릭터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배경 자체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셰프이 있다가 나가고 외국에서 한국인 셰프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롤모델이 아닌 롤모델이 돼서 이제 배우 팀들 만나서 제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드라마 찍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만나서 파스타 가르쳐주고 그때 이탈리아 요리 가르쳐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 드라마 파스타라는 데 관련됐고 한 4개월을 저는 아예 그 드라마 쪽에 붙어서 계속 같이 드라마를 완성한 거였죠. 뭐 이 집사님이 얼굴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배우로 그냥 갔어도 됐을 텐데 그 이후로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겠어요. 네, 그 이후로 정말 저는 이제 기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계속 회가 방송될 때마다 도대체 이 드라마에 있는 셰프이 누구냐, 정말 셰프이 누군지 빨리 이제 노출시켜라라는 얘기가 계속 방송국 쪽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그랬구나. 방송국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셰프 안 되겠습니까? 셰프님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왜 나가는지 정말 몰랐어요. 일단은 이건 계산석에서 없었던 거고요. 내가 왜 TV에 나가야 했냐고 생각했는데 꼭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드라마 촬영 내내 저한테 이제 카메라가 따로 붙었어요. 아예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드라마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모이지만 늘 하시는 얘기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일 뜬 사람은 바로 셰프 당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봉사라는 것 자체가 잊혀질까 봐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나는 늘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치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게 되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러 왔지만 정말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계산대로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다른 데서 도와줄 거고 그러면 또 내가 원하던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어지간히 그건 정말 제 계산이었던 거고요. 드라마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봉사활동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봉사를 하고 왔지만
내가 브랜드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요리인데 요리로서 나를 검증한 게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 그 생각지 못한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네. 이 레스토랑에 집어넣고 미리 다. 네, 근데 저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늘 그 힘든 사이에 원망과 아 괜히 왔어 이렇게 그거를 정말 너무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나서 제 이름도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해서 아 정말로 내가 계산해도 되는 게 하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게 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계산도 안 했던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끝까지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건지셔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말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 정말 원하던 대단하시다. 봉사는 그렇게 원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만큼의 파급 효과가 사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방송이 힘이 네. 대단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했던 생각, 요리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봉사, 나눔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요만큼은 제가 보고 잡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리하는 후배들뿐만 아니라 일반 애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까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왔다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너무 신기하고요. 그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였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이제 셰프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요리 쪽이라서 이제 어떤 우리가 먹는 요리 한 끼라도 이제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가치가 사랑, 나눔 그런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요리라는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저는. 사회적 기업도 꿈꾸고 네.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새벽기도 하면서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거고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친구들 환경에 놓인 친구들 많아요. 요리를 하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못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체만으로도 정말 경쟁력으로 통해서. 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하고 또 저의 스태프들 그 어려운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차려서요. 네. 이 레스토랑이 정말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보다는 정말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회적 기업이다. 이거를 저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되면은 또 다른 사회적 레스토랑을 세워서 그러니까 혜택받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나눔, 네,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나눔의 향기를 좀 주고 싶어서 멋지네요. 네. 가치 있는 요리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떻게 그 가치 있는 요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개념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꿈을 갖고 한국에 와서 멘토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의 요리 배우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쓰더라고요. 요리 일기처럼 쓰는데 중학생 여자애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일기를 써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해서 간 자리였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니까 일기장에도 써 있고 그 아이가 직접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이세요. 그 아이의 아버님이. 근데 그 아이가 요리 학원에서 배운 그 애호박 볶음 요리를 아버님한테 해드렸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 요리하는 모습 아이가 요리를 해서 갖다 준 걸 보고 너무 감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알코올 학교도 다니시고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다 안 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만든 요리를 드시고 아버님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해서 그때부터 술을 끊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감동이. 네, 아이가 저한테 했을 때 와. 저는 진짜 숨고 싶었어요 거기서. 네.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겠다고 해서 간 자리였지만 아 정말 숨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되게 그러니까 너무 창피했고 제 자신이 아이가 한 요리가 애호박 볶음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2,000원도 안 되는 원가에서 요리를 완성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요리는 정말 좋은 식재료를 다 끌어다가 비싼 식재료 써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요리는 물론 제가 비싼 요리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요리는 무슨 감동도 주고 그런 거 선사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만든 요리는 사람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시키고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 이게 정말 요리의 가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리 공부는 어차피 제가 평생 해야 되는 공부들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요리 공부고 저는 가치에 대해서 두고를 봤을 때 아, 이 아이가 한 요리의 가치가 앞으로 나한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가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네.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참.